교통사고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과실을 둘러싼 분쟁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법이 가해자라고 하네요. 미묘한 차이로도 뒤바뀌는 피해자와 가해자. 블랙박스 속 사고 장면을 세세하게 따져본다면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도 그날의 충격이 가시지 않는다는 제보자.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운전은 지금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차차 적응해야지. 사고는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물차. 옆에 달릴 때 좀 싫어. 화물차. 뭐야? 자, 순식간에 옆 차로에서 달리던 버스와 접촉하고 말았는데요. 후방을 살펴보니 버스와 부딪힌 후 옆에 있던 화물차와도 사고가 났습니다. 연이은 두 차례의 사고. 어제 일처럼 기억이 생생하다는데요. 제 운전석 창 쪽에 그냥 거의 3D로 다가오는 느낌으로 아예 있었어요. 아무래도 큰 차 하니까 좀 안 보였었겠구나 하면서 이해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다짜고짜 저를 보시더니 하시는 말이 왜 끼어들었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살짝 뭐지 내가 진짜 끼어들었나 이거였고 이제 영상을 확인하니 더 화가 났어요. 막. 진실은 영상에 담겨 있죠. 주행 중인 제보자 차로를 침범한 건 보시죠. 화물차였습니다. 이를 피하고자 핸들을 꺾었으나 애꿎은 피해 차량만 늘어나 버렸죠. 버스가 오는 거를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그냥 저한테는 그게 제일 최선이었어요. 왜 이렇게 다가오지? 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좀 더 갈까 했는데 앞에 차간 간격이 넓지가 않아서 직진을 못했고 또 피할 수도 없었고 그냥 저는 가운데서 되게 갇힌 느낌으로 있었어요. 양쪽 큰 차로. 근데 상대 측은 저를 친 거는 인정을 하는데 버스를 친 거에 대해서는 인정 못한다고. 그냥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똑같은 상황에 운전을 한다고 하면은 나처럼 안 했을 수 있나? 피했을 수 있었나? 과연 제보자의 주장대로 사고의 모든 책임을 화물차에 지우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는 만큼 보이는 과실, 샅샅이 파헤쳐보면 과실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도로 상황, 속도가 어땠는지, 어떻게 부딪혔는지 겁내하실 필요는 없어요. 블랙박스를 낱낱이 파헤쳐서 과실을 명확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에 있어서는 사실 제보자에게 만약에 과실을 묻는다면 운전자들한테 운전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트럭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보차가 그대로 멈춘다고 하여도 트럭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이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트럭이 100%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승객들이 버스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버스기사는 제보자의 연락처만 전달받고 현장을 떠났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후 안 그래도 그 이후에 역에게서 연락이 와서 부딪힌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길래 그 부분은 저의 잘못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추후 얘기를 하시라고 해서 넘겼죠. 이 과실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내 차도 수리 안 하고 저 차에 배상도 안 해주고 접수도 안 해주고 버티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종결되기 전까지는 기록으로 남지 않아서 할증이 안 됩니다.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험 접수는 해주시고 먼저 처리할 건 다 처리하고 총 금액으로 다투는 게 더 나은 선택입니다. 버스 수리비는 일단 제보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끝난 상태. 자, 이제 남은 건 차량 석 대가 피해 입은 잘못이 누구한테 있는지 따져보는 일입니다. 그 사고의 원인은 본인인데 인정을 끝까지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저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화가 나고 그냥 전 바로 그냥 소송 간다고 했어요. 소송은 누구의 편도 아니고 공정하게 판단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고 속도가 높지 않았으며 도로의 점유를 올바르게 하고 있었다는 점. 두 번째, 제보차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버스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점.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되죠. 큰 도로에 합류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충분히 살핀 후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도로에 들어선 순간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분명 주위를 잘 살폈지만 상대 차량과 부딪힐 거라고는 예측조차 못했다는데요. 나는 당했다라고 100% 이제 확신을 했었어요. 제 차는 이제 틀고 있는데 거의 칼치기식으로 들어오는 거라 이거는 제가 멈췄어도 아마 박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각오로 들어왔어요. 피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 상대 차는 방향 지시 등조차 켜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 날 결과 전화를 받았는데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가야 된다 이런 소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고를 합류 사고라고 안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상대방 차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3차로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차선 변경과 비슷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합류 사고라고 하면 본선 차로의 차량과 합류 차량과의 사고를 뜻하는데요. 이런 경우엔 합류한 차량이 불리해집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두 차량이 같은 차로로 들어가려고 했던 상황 때문에 통행 우선권이 없는 동일한 조건이라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단순한 합류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분쟁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제가 7, 저쪽이 3이라고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결국 합류사고 유형이 적용돼서 과실이 산정됐다는데요. 이를 납득하지 못한 제보자는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방 차 과실 60, 제보차 과실 40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차는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아서 자신의 진로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 똑같은 차선을 서로 점유하려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꼭 강조하셔가지고 이런 합류 사고나 도로대로 사고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좀 어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고가 난 것도 속상한데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더 속이 타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고 책임을 두고 다투다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만 해도 무려 11만 3,80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요. 신청자의 절반 이상은 본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고요. 사고 원인을 두고도 81.5%가 각자 생각이 달랐다고 합니다. 동상이몽, 사고 후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인과 함께한 퇴근길이었습니다. 앞차를 따라서 서행하던 중 맞은편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상대 차량의 부주의한 운전이 이상하리만큼 심상치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뭐 쓰러졌나? 뭐 아니면 의식을 잃었나? 좀 어벙벙해가지고 창문 열고 이렇게 딱 봤는데 그때 술 냄새가 엄청 났거든요. 술 먹었다고요?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증은 곧 강한 확신이 됐다는데요. 움직이지 말라고요. 움직이지 말라고. 상대방의 반복된 전진과 후진이 도주로 이어질까 염려되는 상황. 차 움직이지 마시라니까. 경찰에 신고를 먼저 했고 일단 출동해서 이제 도착할 때까지는 보험사는 그냥 뒷전이었고 그 차를 일단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음주 측정 결과 상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아, 죄송한데 제가 그날 토요일 날 운전한 사람인데요. 아, 네네. 음주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합의를 좀 봤으면 해가지고. 보험 처리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일단은 뭐 말은 들었는 걸로 하고요. 저도 솔직히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 잘못을 인정하는 상대방과 통화 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사고 처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가니까 하시는 소리가 진짜 이건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이기는 한데 교통사고 조사로 봤을 때는 선생님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을 마셨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피를 나눌 때 사고의 유형에 따라서 엄격하게 좀 조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일단 중앙선을 처음부터 몰고 간 차량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안타깝게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 겁니다. 앞차를 따라가기보다는 시야 확보가 될 때까지 빈 공간에서 기다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진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보험사에서도 그랬어요. 가해자로 나오면은 무의미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기억하세요. 과실 결정은 경찰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에서 조사하는 거는 그 사고 내용을 조사해요. 과실 결정은 결국은 보험사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났나요? 몇 대 맞아요? 결론이 6대4로 결론이 났고요. 아하, 상대방의 과실이 더 인정된 모양입니다. 제가 가해자고 네? 이게 무슨 소리죠? 충격 당시에 자기네는 본선 하나 있었다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너무 빡쳐가지고. 제가 가해자가 된다라고요? 그 차는 운주인데? 음주했다는 그 사실이 과실을 결정할 때 참작 사유는 반드시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따지는 것들이죠. 음주운전인가 아니면 면허가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이 운전 실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음주운전했다는 것을 보험사에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별다른 협상 없이 과실을 인정한 게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자, 그렇다면 중앙선을 밟도록 만든 주된 원인, 불법 주정차에게도 잘못을 따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저기 옆에 그 불법 주정차 했던 차주가 갑자기 차에 타요. 자기 차 옆에서 사고 나니까 아마 자기 차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빠져나가네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저 불법 주정차 차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대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도로가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과실을 물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불법 주정차 때문에 차량 두 대가 서로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 또한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사진 같은 거 있나요? 확인해봐야 돼요. 사진 같은 게 있다면은. 네, 보여주세요. 보면은 지금 상대방 차 오른쪽에는 여유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서 운전을 미숙하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한 과실은 당연히 상대방이 많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아까 블랙박스로 봤을 때는 사실은 여유 공간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사실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과실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증거, 사진이 필요하죠. 파손 부위 외에도 도로 상황 및 차량의 각도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넓게 찍어둬야 합니다. 곤경에 처했을 때일수록 증거는 빛을 발합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회전 중 왼쪽에서 나타난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제 시야에는 바로 옆에 버스밖에 안 보였고 옆에서 이제 깜빡이를 켜면서 진출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빨리 가야 되겠다 싶었죠. 자, 사고 직전까지 상대 차량은 보이지 않았었죠. 근데 상대 측에서는 자기도 내가 안 보였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안 보이면 차선 변경하면 안 되죠, 당연히. 저는 무조건 100대 0이라 생각하거든요. 두 차량 모두 차체의 사고 흔적이 선명히 남아 적지 않은 수리비가 예상되는 상황. 더 큰 부담을 떠안은 건 누굴까요? 보험사 직원이 회전교차로 사고는 둘 다 과실이 있는 상황으로 취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아쉽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회전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들끼리 사고가 난 경우에 한쪽이 무과실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호 없이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통행 체계이기 때문에. 네, CCTV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넓게 보이네요. 버스가 가리면서. 이러면은 제보차 무과실 가능할 것 같아요. 이유는 저 상대방 차예요.
회전교차로에서 진출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위법한 3개의 차로를 한꺼번에 통행해가지고 나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제보차에게 과실을 묻기에는 그 상대방 차의 위법 정도가 너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방향 지시 등을 켠 버스를 발견했을 때 잠깐 멈춰서 배려를 했더라면 시야에 가려진 상대차하고의 갈등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회전교차로에서의 기본은 방향 지시 등을 켜고 한 차로씩 이동 후 빠져나가는 규칙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냥 상대 측에서는 5대5를 부르더라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분심이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분심위에서 과실을 주장할 때 이 CCTV 영상을 꼭 내세요. 그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과실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안쪽으로 회전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로지르는 차를 절대로 예측도 못했고 자신의 차 속도가 서행에 가까운 속도였다. 이렇게 3가지를 좀 주안점으로 두고 강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CCTV가 과실 분쟁 시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건데요.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CCTV의 함체에 기재된 관할 기관에 연락을 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되는데요. 영상 보관 일자는 기관마다 다르니까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게 좋겠죠? 과실이라는 거는 사실은 사람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시각을 흔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시고 보험사에 강력하게 어필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사고를 당한 모든 당사자에게는 제각기 억울한 사연이 있을 겁니다. 사고 상황을 꼼꼼히 따져봤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세요. 맨인 블랙박스가 여러분을 힘껏 돕겠습니다.